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모의고사 4급의 진윤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독해 부분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풀고 오신 다음에 저랑 같이 맞춰본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독해 1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급을 준비하면서 가장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이 아마 독해 1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건 뭔가 찍는데 여기는 하나가 찍으면 다 어그러지니까 잘못 찍으면 어그러지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요. 단어 어휘도 중요하지만 문장 먼저 앞뒤로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단어 품사를 유추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시간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시면 독해 3부분 가서 좀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시간을 단축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47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앞에 보니까요, 뜨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뜨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그쵸? 뭐뭐의라는 뜻이죠. 물론 뭐뭐한 것이라는 대명사화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뭐의라는 뜻이 많죠. 앞으로요, 문제 푸실 때 또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명사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뭐의, 나의 책, 나의 선생님, 그러니까 의 뒤에 말은 다 명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 푸시기에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那么看一下前面的句子, 앞에 문장 봐주시면 这家餐厅的 라고 나와 있어요. 자,餐厅이라는 표현은 우리 식당이라는 뜻이죠. 우리말에 이 식당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这餐厅 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 명사를 세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단위사, 우리말엔 단위사, 많은 시중에 나와 있는 중국어 교재에는 양사라고 표기가 되죠.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면 찌야라는 단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원래는 집가자, 단위사, 양사로 사용될 때는 영리집단, 즉 돈을 벌려고 하는 집단에는 다 저걸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또 글자 수도 4글자도 맞고, 그렇죠? 보이시죠? 그래서 항상 어떤 지시대명사, 그러니까 쭈나 이거 저거를 가리키는 것이 명사를 꾸민다고 한다면 가운데에 반드시 꼭 이 단위사 양사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这家餐厅的 이 식당의 라고 나왔으니까 또 뒤에는 식당과 관련된 명사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 뒤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特别好吃,很好. 맛있어요. 뭐가 맛있겠어요? 음식이 맛있겠죠. 앞에 特别라는 표현은 매우라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4급을 준비하시다 보면 맨날 매우라는 표현에 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나중에 쓰기 이 부분 작문 하실 때 형용사가 나온다면 앞에 헌보다는 特别를 넣어서 작문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럼 식당의 꾸며줄 수 있는 명사, 맛있는 음식을 찾아주시면 보이시죠? 2번에 가오야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이 앞에 가오라는 표현은 굽다라는 뜻이에요. 야라는 표현은 뒤에 오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중국 여행 가시거나 출장 가셨을 때 식당 메뉴판에 가오가 붙어있으면 대충 다 구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所以 그래서 결론 내죠. 餐厅门口 라고 얘기해서 주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식당 문 입구에는 总是 항상 동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만 보이시죠? 지만이라는 표현은 지는 붐비다, 많은 가득 차다. 그렇게 붐비고 가득 차서 뭘 해요? 바이또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이시죠? 주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도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식당 입구에는 总是 항상 근데 어쩐다고요? 뒤에 동사 보이시죠? 지만 항상 빽빽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빽빽히 바이또에 줄 서 있는 的人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서 체크해 주실 단어 바이또이라는 표현, 줄 서다 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서 4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로 앞에 봐주시면 이징이라고 해서 이미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이제 말을 던졌을 때 말이 안 끝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까처럼 뭐 항상
이미 근데 어쩐다고. 이런 것들 말을 했을 때 말이 끝나지 않는 것들은 다 부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부사를 영어로 adverb라고 얘기한다죠. 그러니까 동사에 갖다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봐주시면 뒤에 동사, 부사하면 대부분 뒤에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동사라고 하기에는 보아주실까요?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하이즈라고 얘기해서 아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요. 부사 뒤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명사가 나와 있단 말이죠. 뒤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从学校间回家了 라는 표현 보이시죠? 일단 여기 먼저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디서부터요? 从 보이시죠? 学校 학교에서부터 街 바다요. 마중해서 回家了 집에 옵니다 라고 나왔죠.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치즈라고 해서 아내라고 나와 있죠. 아내라는 단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아이를 그쵸 학교에서 받아서 집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아까 선생님 부사 뒤에는 동사가 온다라고 얘기를 제가 그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바로 전치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전치사는요 말의 특징이 말에 물결 표시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어디 어디서부터 총 같이 해볼까요? 어디 어디에서 뭐 있죠? 在, 그쵸? 누구누구와 뭐 있죠? 끈. 말에 물결 표시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려면 뭔가 하나가 붙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서도 나오죠. 전치사는 항상 명사와 함께 쓰여 전치사 구를 이룹니다 라고 표현하는데 전치사는 말에 물결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자연스럽게 명사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말이 하다못해 학교에서부터라고 해서 정보를 전달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학교에서부터! 근데 어쩐다고. 뒤에 역시나 수어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것들, 부사, 전치사, 사가 들어가면 다 단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사 말들이 모여서 어가 돼서 동사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다 부사어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봐주시면 학교에서 받아서 돌아오는 주체는 엄마지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아이죠. 그럼 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오늘 정답 바라는 표현은요. 우리말에 딱히 떨어지는 말은 없지만 아이고 이게 필기가 잘 안 되네요. 뭐뭇을 뭐뭐를 이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에 물결 표시 들어가면 전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학교에서부터 받아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쓰기일 부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독해일 부분에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간혹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는 고대 잡다 쥐다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지만 옛날에는 별을 잡아서 뭐 하고 그렇죠? 소를 잡아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잡다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 잡아서 얘를 어떻게 행동을 처리를 해서 이렇게 돼버리네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잡다 쥐다라는 말이 나라는 동사가 대체가 되면서 얘는 동사로 굳어지는 반면 얘는 동사 의미가 점점 퇴화를 해서 전치사 의미만 남게 돼요. 그래서 뭐뭇을 뭐뭐를 이라는 의미만 남게 되죠. 그럼 옛날에 이걸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라는 그 형식은 많이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바짬은 이제 흔히 교재에서는 바짬은 저희 이제 학교에 가면 바구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바 뒤에는 명사. 그러니까 이 명사를 받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까지 보여주는 게 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그냥 차라리 동사, 명사 원래 쓰던 말 쓰지 굳이 뭐하러 바를 써요? 바를 쓰면 목적어가 일단 앞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왜 맨날 뒤에 있던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지? 강조, 주의를 이끌게 되겠죠. 그다음 단순히 동사와 명사의 목적어는 예를 들어서 문 닫아 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네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는지 나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말을 쓰면 야, 너 문 잡아서 닫아서 꽉 닫힌 걸 나한테 보여줘라는 하나의 결과 처리까지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쓰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바 뒤에는 이렇게 받아서요. 어찌했다고 집에 왔다고 라는 결과까지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바는 뭐뭇을 뭐뭐를 이라는 전치사니까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동사보다
앞으로 간다. 왜? 전치사니까요.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미 아이를 학교에서부터 마중해서 데리고 집에 왔다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로 뒤에 세 글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세 글자 시작. 不够用. 여러분, 꺼우는요,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한자 볼까요? 말이 많아. 그쵸? 말이 많으니까 enough,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꺼우는 충분해요? 안 해요? 그쵸? 안 충분하죠. 뭐 하기에? 용, 사용하기에. 그래서 앞에 뭐가, 주체가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죠. 가로 앞에 5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我带的现金. 아까 제가 떠 뒤에는 반드시 뭐 간다 그랬죠? 명사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이라는 표현 동사 외우셔야 됩니다. 데리고 가다, 뭐 뭔가 몸에 지니다,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무거용, 사용하기엔 충분하지 않아요. 말이 되는데 그럼 이 부분이 충분히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수러를 꾸며줄 수 있는 부사의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단어 중에서 찾아봐 주시면 10번 정답 보이시죠? 好像이라는 표현은 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라는 어떤 그쵸 추측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용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아무래도 어쩐다고 부꺼용 사용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수로를 꾸며주는 부사를 찾는 문제가 그렇죠, 정답이었던 거고요. 뒤에 한번 볼까요? 可以吗? 라고 물어봤죠.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뒤에 단어 刷卡 라는 표현은 카드를 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슈아가 들어가면 다 문지르다예요. 그래서 슈아즈라고 하면 뭐 솔, 슈아야, 이를 닦다라는 뜻이죠. 한자는 예전에 생겨난 말인데 카드는 한자가 생겨난 시절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최근래에 들어서 생겨진 한자. 그래서 카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카드 위에서 아래로 긋죠. 그래서 상하라는 한자가 합혀져 있다. 그래서 슈아카마라고 해서 카드 긁어도 되나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은 틀리면 조금 아쉬운 문제. 여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로 뒤에 두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眼镜很好. 안경이에요. 여러분, 안경은 유리와 그쵸 뭐 이렇게 만들겠지만 여기 봐주시면 이렇게 쇠금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한자에 쇠금자가 들어가 있으면 다 뭐 그러니까 철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단단한 물체 이런 것들은 다 쇠금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眼镜 안경이고 가로 앞에 봐주시면 그쵸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을 뭐 하지 않았다. 안경을 그죠 대부분 안경 뭐예요? 쓰죠. 안경을 쓰지 않았다라든지 그렇죠 이런 단어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럼 이 부분에 들어갈 동사 어휘를 찾아주시면 정답 F번인 거 보이시죠? 옷을 입다 할 때 입다는穿이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표현 맞아요. 다만 안경, 액세서리, 장신구 이런 것들은 다 따이를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咱们往前坐吧. 우리요 앉자 라고 얘기했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往前, 왕은 어디를 향해서 얘도 전치사예요. 왜냐면 제가 어디를 향해서 말에 물결 표시 들어가 있잖아요. 뒤에 명사 보이시죠? 항상 중국어는 동사를 기점으로 안 일어나는 일은 앞에고 일어난 일은 뒤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야, 우리 앞에 가서 앉자. 선행 동작이 먼저 앞으로 가야죠. 그래서 앞에 가서 앉자. 我今天没戴眼镜. 오늘 내가 안경을 안 갖고 왔네.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看不见黑板上的字 보이시죠? 看不见 안 보여요. 봐보세요. 看不见이라는 표현. 안 보인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미 보는 동작 시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먼저 가야죠. 그럼 내가 그걸 봤는데 그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중국어는 시간의 어순이 굉장히 정확한 언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떠 뒤에는 명사,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어떤 글씨? 뒤 한번 읽어볼까요?
黑板上的字, 그쵸? 黑板이라는 표현은 칠판이란 뜻이네요. 그래서 칠판상의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B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好的. 坐第三排 보이시죠? 아까 제가 바이또이의 바이는 외워두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바이가 배열하다. 배열하는 사람들의 인지적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배열하네? 그게 줄을 서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바이또이라는 단어가 가게 되는 거죠. 몇 번째 하는데요? 띠산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앉자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53번 B번의 가로 열려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B번만 읽어볼까요? 好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주어보다도 가로가 앞에 나가 있어요.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주어보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시간, 내일, 오늘, 7시 이런 건 돼요. 왜냐면 중국어는 시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먼저 앞에 줘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먼저 준대요. 그 다음에 주어보다도 앞에 올 수 있는 게 바로 접속사.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접속사들이 문장 앞에 오게 되죠. 주어 앞에 오게 되죠. 일단 한번 볼까요? 你这么决定了 체크해야 될 동사 决定입니다. 결정하다예요. 这么는 이렇게라는 뜻이에요. 그럼 네가 이렇게 결정했네 라고 얘기했고요. 뒤에 읽어봅시다. 我 그쵸? 相信 믿습니다. 멀려 시작. 你的选择 여러분 제가 사국 공부하는데 앞으로 选择 안 나오면 제가 강의 그만둘게요. 选择는 동사로서 선택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아까 제가 떠 뒤에는 뭐 온다? 명사 그쵸? 그래서 선택이라는 명사가 뜻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믿어요. 뭘요? 너의 선택을 이라는 표현 보이시죠? 그러면 네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내가 너 선택 믿을게 라는 뜻이죠. 이미 결정했다. 과거, 그쵸? 이미 그렇게 했으니, 기왕 그렇게 했으니 접속사 찾아주시면 정답 2번이죠. 이게 단어가 조금 생소하시면 오늘 외우세요. 既然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에 기왕에 뭐 했으니 이런 뜻, 이미 뭐 했으니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왕 네가 이렇게 결정한 거 내가 네 선택 믿어줄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经理我已经考虑了很多 여기까지. 자, 찡리는 예전 교재들에는 다 뭐 사장님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찡리가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하다라는 뜻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뭐 부장님, 위에 나를 다 맡고 있는 뭔가 실무업자들 뭐 이런 거 다 그냥 찡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我已经考虑了 동사 체크. 考虑라는 표현은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고려했는지 볼까요? 이미, 이미! 어쩐다고요? 가을리로 항상 동사 뒤에 온다. 고려했습니다. 얘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보충해주는 말 들어가죠. 얼마큼요? 很多 많이 고려해봤습니다. 还是 그래도요. 决定 결정했습니다. 뭘요? 여러분 결정한 대상은 꼭 명사가 아니어도 동사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회사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이 회사 떠나는 건 명사가 아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리카이 떠나요. 어디를요? 공스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还是는 저 회화 배울 때 A예요? 아니면 B예요? A 还是B라는 의문문으로 배웠었는데요. 맞아요. 그런 접속사의 뜻도 있고 还是이라는 표현은 또 부사 표현은 그래도 우리말에 그냥 그래도 뭐 하기로 했어요. 还是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또 있다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독해 이 부분 56번 접속사 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은 푸실 때요. 다 읽어보시면 못 풀어요. 제한된 시간을 못 풀으니까 앞에 올 수 있는 말을 얼른 빨리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놓인 건 뭐죠? 주어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这是因为 여기 보이시죠? 이것은 왜냐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항상 문장은 그러니까 구정보 이미 알고 있는 즉 주어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태를 나가줘야지 이런 건 몰라요. 달라. B번 앞에 세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장아이 보이시죠? 장아주머니는 될 것 같아요. 주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C번 시작. 另一方面 另이라는 표현은 다른이라는 뜻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주체 누구 먼저 나와야 돼요? 그쵸. 장아이 먼저 나와야 돼요. 이 아주머니가 여기 보이시죠? 一方面 한편으로는 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럼 정답 나왔네요. 정답 뭐예요? 그쵸? BAC.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거 안 읽어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문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독해 이 부분. 갑니다. 한번 볼까요? 짱아이. 여기 체크할 단어. 看上去. 看上去라는 표현은 보아하니, 보기에 라는 뜻입니다. B, 뭐뭐보다. 얘도 뭐뭐보다 물결 표시 들어가니까 전치사. 뒤에 한번 명사 볼까요? 实际年龄. 年龄은 연령, 나이라는 뜻이죠. 혹시 CSI 보신 적 있나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CSI를 얘기하니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거기 CSI 같은데 그러니까 과학 수법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그러니까 불에 탔어 너무 좀 그런가? 지문 인식이 안 되면 뭘 본대요? 치아를 본대요. 그걸로 나이 상태를 파악한다 그랬죠. 보이시나요? 한자에도 치아 할 때 그쵸? 이라는 단어가 한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령, 나이라는 뜻이죠. 实际라는 표현은 실제. 그럼 실제 연령보다 제가 아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쩐다고요? 更年轻, 더 젊습니다. 이유 볼까요? 就是因为 이건 왜냐면요. 一方面他, 이 타가 바로 짱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平时吃的很健康,很好. 吃 먹습니다. 그 먹는 정도가요. 건강해요. 네, 봐봐요. 그럼 우리말로 해석해 보세요. 먹는 정도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건강하게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건강하게 먹는다라는 건 이 사람이 이미 내가 먹는 걸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맞아요. 건강하게라는 방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아주머니 드시는 거,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게 드시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행 동작이 뭐예요? 그렇죠. 먹는 걸 봐야죠. 먹는 걸 내가 봤더니 건강하네 라는 건 평가 내리는 건 그 뒤에 발생하는 일이니까 吃得很健康 이라고 해서 정도보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중에 쓰기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另一方面 다른 한편으로는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脾气很好从来没看过他生气 보이시죠? 脾气라는 표현은 성격, 성질머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 사람들이 한의학적으로 비장이 나쁘면 굉장히 예민하고 성격이 더럽다라고 하죠. 이 비가 그 비위할 때 비자예요. 그러니까 비장의 기운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민하지 않고 성격이 좋다라는 뜻인 거죠. 한자 보면 알 수 있어요. 종라이 여태껏 동사 뒤에 꾸어 붙여서 한 적이 없다. 이 종라이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뿌나 메이가 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태껏 뭐 한 적이 없다. 여태껏 본 적이 없어요. 뭘요? 다성치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BAC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58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볼까요? 니, 당신 나와 있고 B번 볼까요? 수이란 그 다음에 C번 봐주시면 딴 보이시죠? 비록 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 하다 BC 묶어 가야 되겠죠. 그쵸? 비록 오늘 뭐 하지만 그러나 뭐 하니 너 어떻게 해?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BCA 이렇게 앞에 부분만 보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럼 B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虽然今天的温度不是那么低 체크해야 될 단어 온도 또 뒤에는 뭐 온다? 명사 온도가 不是 아닙니다. 那么低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단 보이시죠? 风一直刮得很大 우리 흔히 刮风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오로 체크할게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风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서 주체가 되는 거죠. 바람이 一直 부는 더 정도가 很大 되게 크네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 부는 거 보고 와 바람 많이 분다라고 하니까 먼저 보고 그쵸? 그 정도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你穿这么少 너 입었는데 이렇게나 적게 입었어? 그러니까 얇게 입었네. 이렇게 얇게 입으면 会什么什么的 뭐뭐일 것이다 라는 미래의 추측을 나타냅니다. 感冒, 会感冒的 감기 걸려, 감기 걸릴 거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59번 갑니다. 여기 봐주시면 A번 앞에 다 라는 표현 보이실 거고요. B번 앞에 두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不但很好, 뭐뭐일 뿐만 아니라 而且 게다가 뭐뭐하다. 근데 누구인지 이 문장에 주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B번은 맨 앞으로 올 수 없어요. 10번 봐주시면 完全, 완전히 주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뭐부터 가야 돼요? 그죠? 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어때요? 라는 표현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죠. 정답 A, B, C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죠. 그는 뭐뭐할 뿐만 아니라 뭐뭐도 하고요. 완전히 뭐뭐예요. 이렇게 가주셔야 되겠네요.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他这个外国小伙子, 이 小伙子라는 표현은 뭐 젊은이, 젊은 청년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다라는 표현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외국의 청년은 不但普通话水平很高, 체크해야 될 단어, 水平高, 수준이 높다.普通话라는 표현이 이제 중국어의 그쵸? 표준어죠. 而且 게다가 上海方言也说得很流利. 체크해야 될 단어, 说 말하는 게 流利, 유창하다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상해 방언도 말하는 걸 들었더니 세상에 말하는 정도가 很流利, 유창해요. 完全, 완전히요, 不需要, 필요하지 않습니다. 뭘요? 파니, 통역이 필요하지 않네요. 파니는 통역하다라는 동사, 통역, 번역, 통역가, 뭐 번역가, 다 파니라는 명사의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61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볼까요? 大家请注意. 자, 일부러 주의하세요 라는 말은 100%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번 보니까 再见, 또 만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그 마지막으로 가 있는, 마지막 인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请您 뭐뭐 해주세요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주의해주세요. 뭐뭐 해주시고 또 만나요 라는 시간의 흐름,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찾아주시면 A, C, B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A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大家请注意很好. 뒤에 我们的飞机已经安全降落了. 보이시죠? 자, 우리의 비행기는요 이미 안전하게 降落了. 체크해야 될 단어 降落, 착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안전하게 어쩐다고요? 착륙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请您拿好, 나 집어요. 어떻게 해요? 好, 잘 집으세요. 自己的行李, 당신의 짐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按顺序. 여러분 이 단어 중요해요. 안은 무엇을 따라서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무엇에 뭐 의거하여 무엇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는 뒤에 기준이 될 만한 것들, 이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을 따라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에 물결 표시 들어가 있으니 품사 뭐다? 전치사. 그래서 뒤에 명사 보이시죠? 顺序라는 표현,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下飞机 비행기 내려주세요. 여기 뒤에 볼까요? 祝旅途愉快. 여행길 즐겁길 바라고요. 下次再见.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후 관계 파악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네요. 64번 갑니다. A번 앞에 한 글자 예, 탈락 올 수 없어요. 딴 이라는 표현은 그러나 전환 관계니까 문장 맨 앞에 올 수 없죠. 여기 그러면 C번에 여기 보이시죠? 주체 有的人 어떤 사람은요 라고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은 뭐 해요? 라는 표현 정답 C번 먼저 가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봐주시면 딴 전환관계 여기랑 여기랑 바꿔지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CBA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독해 이 부분은 시간을 많이 써서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C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有的人说做浪漫的事, 그렇죠? 浪漫的事이라는 표현은 낭만적인 일을 하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要 필요합니다. 뭘요? 花很多钱和时间 체크해야 될 단어 花钱, 时间, 시간과 돈을 사용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낭만적인 일을 해야 되는 데는요 돈과 시간을 많이 써야 된대요. 단 그러나 有时候 어떤 때는요 라고 나와있죠.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仅仅是一张写满
关心的纸条 보이시죠? 자, 仅仅이라는 표현은 只 단지 오로지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단지 是입니다. 뭘요? 一张纸条 종이 지자의 긴 거 메모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어떤 메모인지 볼까요? 시에 썼어요. 어떻게 써져 있어요? 만 가득하게. 뭘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메모 한 장일지라도 예, 거의 할 수 있습니다. 让人은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사람을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特别感动. 감동은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매우 감동시킵니다. 라고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65번 갑니다. A번 앞에 두 글자 공파, 아마도 나올 수 없어요. B번에 딴 나올 수 없어요. 문장 맨 앞으로 我们 여기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체는 我们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C번 읽어봅시다. 시작. 我们在 모르겠어요. 里在什么什么里 어디 안에서죠. 가운데 단어 봐주시면 한자 죄다 다 나무목이에요. 나무 많은데 어디예요? 숲이겠죠. 森林里 라고 해서 숲속에서 已经走了1个小时了 이미 걸었습니다. 1个小时了 1시간을요. 라고 했는데 딴 전환관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결론 내려야 되니까 정답 CBA 가주셔야 되겠죠. B번 읽어봅시다. 시작. 딴结果 근데 그 결과가요. 还是 여전히 추 나가서 나가버려줘야 되는데 가운데 뿌가 들어가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A번 공파 미루러 미루라는 표현은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길을 잃은 것 같아 라는 표현으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공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정적인 일, 뭐 없다, 뭐 안 될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할 게 많았죠. 오늘 정리해보자면 독해 일부분 먼저 가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앞뒤 문장 보고 품사 파악해 주시고 독해 부분 문장 푸실 때는 앞에 나올 수 있는 말 먼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따로 꼭 복습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辛苦了.